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4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기도에서 김원혜가 지면은 윤석열 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남에서도 져요. 두 군데선 핵심 키워드가 있죠. 경기도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세력과 중도층이 많은 데고, 충남은 윤석열의 고향이죠. 근데 충남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김태형과 김은혜의 공통점은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령을 받은 자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재명이는 떨어지면 좋겠고, 솔직히 이재명이는 지금 정치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인물이 없으니 민주당 애들이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이재명이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떨어뜨려 주기를 바래요. 개항을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원혜도 완벽하게 떨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보수주의자로서. 그 다음에 안철수도 떨어지면 좋은데 안철수는 지금 그 분당이 워낙 보수, 강남을 제외한 경기도는 분당이 보수의 성지예요. 그래도 분당 사람들은 강남 지향적이야. 놀 때는 다 강남 가서 놀아. 분당 판교 사람들. 그래서 또 과거에 강남에서 이주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안철수가 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안철수도 정치하면 안 돼. 그런 간잡이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안철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국정안정론, 대한민국 조선 종교들이 원래 인지상정이 많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좀 봐주자. 그런 마음이 많고,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부분 윤석열의 지지율이 52, 53% 정도 나오고, 부정청은 한 35%, 40% 나오고, 모르겠다 하는 게 한 20, 30% 돼요. 절대적인 지지는 못 받는데 국민의힘은 드디어 윤석열이가 50%를 벗겼다 가자 하는데, 과연 선거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특징적인 게 이재명의 등장으로 그래도 좌파가 좀 결집이 되고 분기탱천할 줄 알았는데, 좌파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이가 하는 거는 마음은 안 드는데 이재명 적어도 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패배에 대한 상실감을 확 끌어내고 리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냐 할 말이죠. 공격 포인트가 없어. 왜? 지금 용산 이전 문제나 인사 망사 문제는 바이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노무현 추모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윤석열이 지금 국정 아젠다가 없어요. 안철수라는 놈이 인수위원장 한 50을 해가지고 그냥 모험생으로서 열심히 공무원들한테 대우받으면서 나 대통령급이야, 안철수가 총리급이야 대우받으면서 그냥 국정 아젠다가 나온 게 없어요. 윤석열 5년에. 뭐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 그게 안 나왔으니 민주당에서 공격할 포인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들고 나오는데, 공기업 민영화 같은 거는요, 그 이명박이가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어요. 박근혜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고, 김대중 노무현이도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특히 김대중은. 근데 노무현이는 좌파들이니까, 노동자 편이니까 그런 걸 말을 안 했고 그러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언젠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게 윤석열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인천국제공항 그거 40% 지분으로 팔아가지고 말이지, 뭐 어디 적자를 맺고 어디 한다 그러니까 민영하다 이렇게 들고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슈화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용산 이전은 4대강 문제가 아니고, 4대강은 성공한 건데 임마 왜 4대강이 갖다 붙여. 그리고 지금 윤석열 쪽에 MB가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전략 전술도 없고 리더도 없고 총체적인 부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믿는 것은 고고TV는 경기도다. 응? 저는 김원혜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지만 지지할 수가 없어. 경기도에서. 저 경기도민이에요. 보고 가시죠. 이게 일단은 창피한 게 우리 몫인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 보수놈들이 또 서너 명 나왔죠. 조전영이 이거 꼴통 보수 나왔고 이 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장성민이라고 있죠. 청와대 장성민이 뭐 기획실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책 총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석급 걔가 말이죠. 유튜버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방송에서도 종편 방송에서도 5.18이 북한군이 침략을 했다.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떠들고 다닌 놈이에요. 민주당 애들은 물고 날리면 그런 놈은 물고 들어줘야 돼. 장승민 같은 애. 아니 너희는 노무현 추모제가고 5.18 전야제 5.18 추모제를 가가지고 산자여 따르라 하고 너하고 여당 대표가 윤석열하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하더니 주먹 쥐고 하더니 너 정책기획실장 뭐 정책인가 뭐 정치기획실장인가 수석급으로 장성민을 박았는데 전라도 놈을 전라도 놈 그 장성민이가 5.18 북한군 침투설 북한군이 일으켰다 하는 걸 주장한 놈인데 왜 그걸 갖다가 쓰느냐? 너 표리부동하지 않느냐? 윤석열 지금 그런 걸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공격하지 못해요. 또 얘네들은. 그냥 기세에 눌렸다는 거예요. 지금. 또 창피한 게 하나 있죠. 이 서울시 그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은 임태희가 단독으로 나와서 압도적으로 치고 가고 있고, 그 임태희는 인물이 좋아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뭐 또 많이 했잖아요. 합리적인 이성 보수주의자, 상식적인 사람. 당연히 경기도에서 임태희가 되겠죠. 근데 서울에 나오는 교육감 후보들 보수층 보면은 전부 다 꼴통들만 3명이 나왔어. 자리 탐하고 말년에 진의 명예나 유지하려는 놈들. 이거 좌파하고 싸우려는 하고 나온 놈들이 아니에요. 조전혁이 나왔죠. 박영선이 나왔죠. 박영선은 강성 보수고 조전혁이도 강성 보수예요. 또 조영달이라는 놈 나왔죠. 뭐 서울 4대 교수인가? 그놈은 맨날 나와 맨날. 조영달이라는 놈은. 그럼 뭐 하는 놈인지 나 모르겠어. 그럼 교육감 선거 사회에 나와가지고 단일화 하자 그랬다가 안 한다. 뭐 하자 안 한다. 하자 안 한다. 단일화 안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셌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동안 선거 비용을 한 7, 8억을 썼는데 지들이 단일화 하면은 그 보전 못 받아. 그죠? 근데 15%만 받으면 지들이 그동안 7, 8억, 10몇억 쓴 거를 보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거지 갖고 너저분함들이 나왔으니 또 조희안한테 넘어가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조재능이라는 놈이 좀 미친년은 끝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느낌 갖겠습니까? 박선영이란 저 미친년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하고 조영달이하고 말을 해. 그럼 우리 둘이라도 단일화 하자. 그럼 조영달이가 녹취해가지고 터뜨려버려. 에휴 이 지저분한 새끼들. 이런 것들이 보수예요. 자한당 출신들. 옛날에 누구야? 유해창 따가리들. 홍준표 따가리들. 이런 것들.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아유 답답해. 자 경기도지사 들어갑니다. 지금 김원희하고 김동연이가 초접전은 맞는 것 같아요. 초접전은 여론조사 상으로 초접전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분포를 보면은 보수층들로 가서 빠글빠글 60대 이상만 빠글빠글 해가지고 여론조사 응답을 하니까 어떨 적에는 김원혜가 높게 나오고 어떨 적에는 박빙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거 알으셔야 돼. 그래서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국정안정론 또는 전국 싹쓸이로 국힘이 몰고 가는데 경기도와 충남은 모른다. 나는 경기도만 관심 있어 솔직히. 서울은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가고 경기도에서 고고TV는 김원혜를 떨어뜨려야 되겠어. 보수를 죽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개혁보수야 그런 게. 이준석이가 무슨 개혁보수야.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일주일 전까지 그 여론조사가 마지막에 발표될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어제까지만 하는데 두 개만 말씀드리면서 좀 파악을 해보죠. PNR이라는 게 있죠. PNR 여론조사. 이 새끼들이 사기꾼이라고. PNR이. 옛날에 유승민하고 김원혜가 붙을 적에도 PNR이 먼저 김원혜 압도적으로 유승민한테 이기고 치고 올라가지고 여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죠. 지금은 경기도민을 상대하는 거고 그때는 꼴통 보수들을 상대했어서 김원혜가 꼴통 보수에서 71%를 얻으면서 유승민을 죽였잖아요. 일반 시민 여론에서 60% 얻었음에도 그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왔는데 이 PNR이나 뉴스토마토나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하고 윤영선이 이거지만 뭐 어디서 나왔어? STI 듣도 보도 못한 STI가 윤영선이가 이재명한테 5%인가 4%를 이긴다고 나와요. 그거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이재명이 안 되겠네? 그럼 윤영선 미를까? STI 이건 정체도 없는 거야. 나도 보지도 못한 업체야. PNR 같은 애들이 또는 유데일리가 하고 유데일리나 또는 제가 유데일리, TV조선 또 하나가 뭐죠? 데일리안 그런 데서 발표하는 거는 믿으면 안 돼요. 보수층들은 와글와글 가서 여론조사에 응하니까. PNR 이론들은 이건 완전히 조작이야. 김원혜가 김동인보다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7%가 앞서가 3, 8%가 앞서가 8%, 김원혜 45.7, 김동인 37.8, 강용석이 5.1. 보수층만 응답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응답률이 이건 몇 프로야 이 녀석들? 3.7%보다 3.7%. 응답률 잘 보셔야 돼요. 3.7%를 가지고 무슨 이걸 여론조사를 발표하냔 말이야. 응? 또 이런 걸 갖고 그냥 국힘 애들이나 그 일배화된 2030 그놈아들은 야 김원혜가 드디어 앞서갔다. 이재명이가 뭐 STI에서는 말이 완전 폭망했다. 이런 것만 그냥 선동선전을 하죠. 근데 그 일반인들은 정치를 많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활자가 되는 순간 인터넷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한다는 이게 여론 조작이라는 거예요. 응? 아주 나쁜 놈들이야 지금 국힘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지만 이런 걸 가지고 말이야 김원혜가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다 따라잡았다. 지금 초접전은 맞아요. 현재 여론조사로는. 근데 당일날은 모른다니까. 보시자고요. 근데 JTBC하고 글로벌리스트에서 발표한 게 나오죠. 22일 밤에 어젯밤에 김동연이가 39.3, 김원혜가 38.6, 강영숙이 2.1. 이거 유심히 봐야 돼. 왜 이걸 내가 또 말씀드리냐면 바로 제놓을 때 PNR보다 PNR 그것 때는 사기꾼이야 요새 보니까. 이건 응답률이 14%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 이상 최소 10%, 그 다음에 15%, 그 정도가 나와야지 여론조사가 맞다. 응답률이. 그리고 표본을 많이 할수록 응답률이 20%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정확하다. 여론이 수렴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건 별로 말 안 해, 국힘 애들은. 민주당 애들도 지금 시속 게임 들어가니까 우리 완벽한 열수다. 투표해다오 하는데 난 요번에 해가지고 나는 김원혜 안 찍어. 나는 포기하고 경기도지사는 포기하고 교육감이나 찍고 그 다음에 그 시장도 나는 신상진이 안 찍어. 포기해. 그 다음에 제가 분당갑이니까 나 안철수 안 찍어. 포기해. 그리고 기초단체들,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 그런 애들은 학력과 나이 보고 찍을 거야. 학력과 나이 보고. 그래도 똘똘한 학교 나오고 나이가 어린 놈 찍을 거야.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난 선언했어. 내가 분당갑이 지역구니까 안철수 안 찍어. 신상진 안 찍어 나는. 난 성남 시민이고 분당갑이니까. 경기도 김원혜 안 찍어. 민주당은 찍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포기해. 기권해 그거는. 근데 기초의원만 찍을 거야 나는. 경기지사를 가보면은 김동연이가 39.3, 김원혜가 38.6, 강용석 2.1, 0.7% 차이 나죠. 그러니까 또 JTBC에서는 0.7% 갖는 의미 그러는데
0.7%안 나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강용석이가 2.1% 나오죠. 강용석이가. 이거는 맞아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듯이 강용석은 3% 이하로 나와요. 3% 이하로. 그럼 2.1% 이게 맞는데 응답률이 높아하면 높아갈수록 강용석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한 1, 2% 나올 거예요. 강용석이 요번에. 그래서 강용석 이놈아는 지금 자기는 말해 단일화하고 싶어 죽겠어. 김원혜하고. 그리고 김원혜도 단일화하고 싶어 죽겠어. 강용석은 돈을 챙기려고 단일화하는 거고 22억 받았고 지금도 막 끌어내잖아. 선거 자금으로. 그 녀석 그냥 또 뭐 유튜브 정지당했대. 또 일주일 동안. 그런 놈은 완전히 지구에서 막 지구를 떠나게 해야 돼. 강용석 같은 놈은. 김원혜도 지금 자꾸 시속 개입이나 강용석 것만 갖고 오면 잘 이기는데 이게 김원혜하고 안철수하고 간잡이 기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라고 개혁 보수를 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혁명하겠다는 건단 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치는 지조와 기계가 있어야 돼요. 민주당 애들도 야당 일찍에 우리가 단일화하면 김대중하고 또 누구죠? 김종필이 단일화를 꼽고 문재인이하고 안철수의 단일화를 꼽았잖아요. 그때는 야당이었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단일화가 명분이 서는데 이런 뭐 보수 이것들은 아니 그 당시 2, 3개월 전에 윤석열이하고 안철수 단일화는 야당이니까 저는 그걸 찬성했고 근데 이것들은 지금 여당 아니 여당인데 이 김원혜라는 애가 단일화 전문가 간접이 전문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고 서로가 막 성성작용 일으켜.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 난 김원혜가 강용석하고 그래야 확실하게 지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고TV가. 몰라요. 강용석이는 마지막까지 돈 챙겨야지. 몇십억 챙겨야지. 후원받은 거 선거자금으로. 그죠? 걔는 그 법적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놨을걸? 그리고 김원혜 같은 경우는 질 줄도 모르니까 1%가 어디야? 1% 줄 수가 있죠. 0.7%로 막 또는 1% 내로 막 나오니까 단일화 하라 이거야. 얼마나 좋아. 보고TV 입장에서는 개혁 보수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라. 김원혜하고 강용석이는 좋잖아. 용석이는 돈 벌고 너는 떨어지고. 그래서 자 이까지 하고요.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국정안정론이 힘입어서 51%, 52%. 또 더 오를지 몰라요. 22일까지 발표한 건데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든이 왔다 갔잖아요. 바이든 방한 효과가 거의 다 반영이 됐을지 몰라도 또 알아? 더 될지? 그죠? 근데 문재인 쪽에서나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이나 노무현을 끌고 나왔죠. 어제 노무현 추도식. 그거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투표는 해야지. 좌파 진보들이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은 반전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김동연이가 다른 데서 그저 추풍나감처럼 다 쓰러지는데도 김동연이가 지키는 것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고고TV 같은 사람들 또는 중도층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들이 나오면 모른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가 60대 이상 보수주의자 60대, 70대, 80대 할배, 아줌매, 아저씨들은 투표하겠다. 적극적인 투표들이 90% 가까이 가고 민주당 애들은 한 75, 6%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분위기 반전을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지지층을 끌어내야 되고 국힘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 할매들은 가자. 윤석열을 안정권으로 몰자. 대개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남 같은 데는 윤석열 지지율이 막 65%가 나와. 경북도 막 70% 나오고, 경상도 그렇게 나오고, 서울도 막 50, 23% 나오고, 경기도가 남았다. 충남이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막 62%, 3%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흠이나 김은혜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자객으로 밀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보는 거지, 인물이. 충남 같은 데가 양승조가 낫다. 경기도도 김동연이가 낫다.
내일 모레쯤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 안정적인 여론조사, 스테이블하게 여론조사 발표하는 업체, 응답률이 15% 이상 되는 거, 그런 데서 보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회 떨어져라.